음수가 나올 리는 없으니까. 또 당연한 게 얘는 함수값이 양수인 거밖에 정의가 안 되는 함수예요. 음수를 꺼질 수는 없겠죠. 확률이 음수인 리는 없잖아, 그지? 뭐 그런 거들 기억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 대칭 구조, 그다음에 적분하는 뭐 방법들 내신에서는 그렇지 않고 나머지에서는 뭐 편리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등장함. 요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이산확률 변수에서 배웠던 대표적으로 중요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확률 분포표, 그 다음에 이항 분포. 두 가지가 중요했거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정규 분포가 필요해. 많은 분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정규 분포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분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얘는 정규, 정말 너무하다는 소리야. 굳이 못하는 영어를 쓴 이유는 정규 분포가 약자로 n을 쓰거든요. 그래서 노멀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러 가봅시다. 아주 복잡한 지수 함수로 되어 있어요. 지수 중에 2라는 게 있거든요. 2.718, 28 정도 가는 초월수가 있는데 아주 복잡한 지수 함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칭 구조도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다가 점근선도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이 함수를 뭐 미분을 한다거나 적분을 한다거나 그래프를 뭐 어떻게 노는 것은 필요가 없고, 그걸 결론 지어서 걔 모습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확률 밀도 함수. 얘 모습은 이딴 식으로 생겼다. 여기가 확률 변수 x라 하자.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라 그랬죠. 확률이 찍히는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대칭 구조가 되도록 L을 꽤나 썼습니다. x축이 점근선입니다. x를 무한대로 때리면 0쪽으로 가고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때리면 0쪽으로 또 가는 그런 점근선이 되겠고, 얘가 평균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에요. 평균의 대칭. 따라해봐. 평균의 대칭. 그러니까 대칭 구조에 대한 예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균에 대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각색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 여기에 있는 x값들을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시그마는 표준 편차다. m은 평균이고 m 더하기 3 시그마. 이렇게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얘가 평균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에 m 마이너스 시그마, 이쪽은 m-2 시그마, 이쪽은 m 빼기 3 시그마. 이렇게 x축에 있는 x좌표들을 구성하게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앞만 쳐다봐도요 되게 불편하게 생겼잖아. 불편하게 생겨서 요런 느낌은 가지고 있어야 돼. 얘가 정의될 수 있는 정의역 x좌표, x는요 평균과 시그마, 표준 편차로 구성되어 있는 놈이다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다 더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귀찮은 거야. 너무 불편하니까 조금 편리하게 써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문자로 썼는데 m과 시그마를 다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구분을 지으려면 시그마의 개수만 쓰면 될 것 같지 않니?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시그마의 개수만 쓰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렇게. 그러면 평균을 이거 0이라고 놓자. 0이라고 놓고 m 더하기 시그마 파트를 시그마의 개수만 쓰자. m 더하기 2 시그마를 시그마의 개수만 쓰자. m 더하기 3 시그마를 시그마의 개수만 쓰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평균의 대칭이었으므로 m 빼기 시그마도 시그마의 개수를 쓰면 마이너스 1, 이쪽은 마이너스 2, 이쪽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게 그리고 있는 x축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실수와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가 되죠? 쓸 수가 있게 되고, 이때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면 이때 확률 변수를 우리는 z, g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확률 변수를 조금 편리하게 보이는 확률 변수로 바꾸는 이 작업을 표준화한다고 합니다. 용어 기억합시다. 따라해봐. 표준화. 다시 표준화. 표준화는 목적.
실수와 1대1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프 해석 잘하려고. 그럼 표준화하는 이유 설명했고 표준화를 하게 되잖아? 시그마의 개수만 쓰자야 지금. 그럼 표준화하기 전 단계를 봐봐요. m에다가 시그마의 개수를 별이라고 할까요? 별에다가 시그마 이렇게 된 상황이었거든?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할 게 시그마의 개수, 별을 구하라는 소리야. 근데 원래 있는 확률 변수가 x였잖아. 이렇게? 거기서 별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다 쓸까요? 이쪽으로 갑시다. 표준화를 하게 되면 별 구하러 가는 거야.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내 점수의 표준 편차를 나누게 되면 별이 나오는 거지? 그 별을 z라고 쓰기로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표준화하는 방법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예요. 다시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를 나눕니다. x의 표준 편차야. 뭐라고? x의 표준 편차.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뒤에 가면 달라. 뭐라고요? x의 표준 편차. 할 수 있겠죠? 그래. 표준화하는 목적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여기다 씁니다. 실수와 1대1 대응. 약간 각색하고 있어요 제가.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편하도록 각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수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니까 해석이 편하다. 두 번째, 이 정규 분포가 말이다. 벌어져 있는 정도가 표준 편차랑 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니? 이건 뭐 무슨 소리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흰색이 A집단, 빨간색이 B집단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두 집단은 빨간색도 지금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려놓은 거거든. 그러면 A집단과 B집단은 수학 점수의 평균이 같으니까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 대표값을 일정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이. 그런데 얘가 좀 평균 쪽에 좀 몰려있지 않니? 애새끼들이 좀 몰려있지. 이게 확률이 찍힌 거니까 평균 즈음에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애새끼들이 많이 몰려있어 그 뜻인 거잖아 지금. 그러면 봐라. 내가 평균이야? 여기 애새끼들이 많이 몰려있대. 저 소리였구나. 얘가 평균 즈음에 많이 몰려있대. 그럼 분산이 작다. 이랬으면 분산이 크다 이런 거잖니.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평균을 세워.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작다.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크다. 그러면 A가 B죠. B가 분산이 작니? A가 분산이 작니? B가 분산이 작은 거야. 평균점에 몰려 있잖아.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 기억해야 돼. B의 분산이 있고 A의 분산이 있잖니? 그러면 A의 분산이 더 큰 거야. 평균점에 새끼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선생님 이쪽에 있는 거 정리를 하는데 왜 느닷없이 저런 얘기를 하셨나요? 왜 했냐면 그 표준화를 하는 목적이요. 지금 평균을 전부 다 얼마나 맞춰준 거냐면 빵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평균을 빵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걸 또 알 수 있거든요. 이 A 있죠? A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똑같은 색으로 하면 그런가? 노란색으로 할까요? 평행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대. 그러면 노란색이랑 이거 C집단이라고 하자. 노란색이랑 흰색은 똑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평행이동을 했는데 말이다. 평균이 더 높아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가 평균 또는 분산, 평균 또는 분산이 다른 두 집단에서 상대적인 크기 비교를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 A 회사가 있대. A 회사, A 회사, B 회사. A 회사의 평균 연봉은 1억, B 회사의 평균 연봉은 5천만 원. 그러면 1억을 받고 이 평균 연봉이 1억이야. 근데 내가 1억 2천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한 9천을 받는데. 그러면 물론 분산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생략하고요. A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나는 얼마만큼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B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나는 얼마만큼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걸 비교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잖아. 물론 정형적인 가치로 보면 얘가 많이 받는 건 분명한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A 회사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나는 얼마만큼 더 잘 받고 있지? B 회사 안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잘 받고 있지? 이런 걸 비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상위 포지션이 얼마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나라로 바꿔도 됩니다.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이 있는데 무슨 뭐 할까요? 5천 달러가 있대요. 5천 달러. 평균 연봉이 5천 달러래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튼 5천 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1억이래요. 이렇게. 근데 물론 표준 편차는 두 개가 다를 거야. 두 나라가 다를 거란 말이야. 두 나라가 다를 텐데 얘는 한 7천 달러를 받고요. 나는 1억 1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상위 포지션에 있지 또는 하위 포지션에 있지 이걸 비교로 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려면 일단 평균을 제로로 딱 맞춰놓고 나서 이 안에서 비교하는 게 편하겠지. 평균을 다 제로로 맞춰놓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 이해된 거죠? 그래서 지웁니다. 표준화는 두 번째 목적 평균 분산 또는 표준 편차 한번 다 줬습니다. 분산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하면 표준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뜻이 생겨요. 왜냐 하면 평균을 0으로 맞출 거기 때문에 0으로 딱 맞춰놓고 아까 있었던 A 회사에서의 나의 모습 나는 여기에 있대. 이렇게 이쪽에 있대. B 회사에서 나는 여기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B 회사에 있었던 그 새끼가 상대적으로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표준화는 두 번째 목적은 이렇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평균 분산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를 하자.